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대선 대전 동구 개표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울산 동구 개표 결과 미분류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절대 유리하게 개표돼서 이는 조작 결과로 보인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결과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호남 지역 빼고는 전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했는데 울산 동구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뭐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대전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대전 동구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림을 좀, 그러니까 개표장에 안 가본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표장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립니다. 중요한 개표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바로 투표지 분류기, 공식 명칭은 투표지 분류기인데 이제 흔히 전자개표기라고 합니다. 이 기기에다가 투표지를 집어넣으면 이 기기가 자동 분류를 해요. A 후보, B 후보, C 후보, D 후보. 그 다음에 미분류표도 쏟아냅니다. 이 표는 누구한테 기표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분류를 못하고 토해내는 표가 미분류표인데, 자, 이 기기에다가 먼저 1차 투표지를 집어넣어서 자동 분류를 한다. 이런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 보세요. 이게 바로 미분류표 포트입니다. 안철수 후보한테 기표를 했는데도 이 기기가 제대로 판독을 못 해내고 이쪽으로 미분류표로 빼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미분류 포트가 따로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심사집계부라는 곳이에요. 심사집계부. 이 앞에가 아까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고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여기가 심사집계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표 사무원들이에요. 개표 일을 하고 있는 사무원들. 보세요. 이쪽 줄에 3명, 이쪽 줄에 3명,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책임 사무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분류나 분류된 표들 가운데, 분류된 표는 홈표, A 후보 표다발 속에 B 후보, C 후보, D 후보 거가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미분류표의 경우는 이제 무효표도 있고 그 속에는 그 다음에 이 정상적인 표인데 미분류표로 빠진 표들도 있고 애매한 표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제 분별해서 이제 분류를 해냅니다. 그 다음에 무효표는 따로 빼고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하는 데가 바로 심사집계부라는 단계입니다. 제가 개표 조작기 개념도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게 바로 이제 투표지 분류기라고 치고 여기 기기에다가 이게 이제 투표지라고 칩시다. 빨간 구슬, 녹색 구슬, 분홍색 구슬, 노란 구슬, 검정 구슬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투표지를 형상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무작위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그 데모 투명 유리관에 무작위로 집어넣었어요. 그랬는데 이 필터를 거쳐서 분류를 해내지 않습니까? 그 녹색 단건은 녹색 단거대로, 빨간 단건은 빨간 단거대로, 그다음에 노랑 단건, 그다음에 이 표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동 분류를 해내는 게 이제 필터가 해내는 일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미분류표로 아까 빠지는 포트가 미분류로 빠지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걸러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분류를 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들어있는 분포들을 보면은 녹색 구슬과 빨간 구슬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많지 않습니까? 나머지 뭐 분홍색이나 노랑 구슬, 검정 구슬은 아주 드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투표 결과는 녹색당과 이
빨강당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분류된 표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필터를 거쳐 분류해낸 표에서는 녹색당이 이겼잖아요. 약간 이겼어요. 근소하지만 녹색 구슬은 5개, 그 다음에 빨간 구슬은 4개니까 이렇게 녹색 구슬이 살짝 우세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미분류표로 빠진 표들을 분류를 해내는 곳, 이 심사집계부 단계를 거쳐서 나온 표들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빨강당, 빨간 구슬 5개일 때 녹색 구슬 2개밖에 안 되잖아요.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분류된 이 포트에서 녹색이 우세하게 나왔다면 이쪽에서도 우세하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작위로 혼합되어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이렇게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이쪽에 오니까 희한하게도 빨간 구슬이 절대 우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검정 구슬은 이제 무효표라고 치고 노랑 구슬이랄지 분홍 구슬, 노랑당, 분홍당은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하나의 포트로 처리한다고 치고, 그런데 여기서 와서는 빨강당급 표가 너무 많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이쪽에 와서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지금 나타나죠. 이게 조작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자,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게 어찌 가능하겠냐 그러는데 보세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대전 동구 20대 대선 개표 상황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상에 떠 있는 그 대전 동구 20대 대선 개표 상황표예요. 이 안단테 사랑이라고 하는 필명을 가지고 계신,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제 지인인데 전국 20대 대선 개표 상황표를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공개를 해놨습니다. 결과를 보십시다. 대전 동구 한내동 제3투 개표 결과를 보세요. 이 개표 상황표에 따라서 개표 결과가 확정이 돼요. 그만큼 개표에 있어서 이 개표 상황표는 핵심 문서입니다. 자, 자동 분류된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760매이고 윤석열 후보는 743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겼죠. 자동 분류에서. 근데 재확인 대상 투표지 확인 결과 이게 바로 미분류표예요. 미분류표. 요즘 명칭을 아주 복잡하게 선관위가 이 바꿔서 그렇지 이게 바로 미분류표였어요. 원래가 지금도 그래서 미분류표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재확인 대상 투표지 확인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56매를 얻는 동안 윤석열 후보는 67매나 얻습니다. 자동 분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얻었는데 재확인 대상이 와가지고는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아까 그 개표 조작기 개념도 머릿속에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딱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미분류표를 분류를 했더니 심사집계부 단계 미분류표를 분류했더니 윤석열이 유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집계부 단계에 누군가가 개표 사무원이 윤석열이 유리하게 개표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 산내동 제4투를 보세요. 여기는 자동 분류에서도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뒤졌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산내 5투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에게 졌어요. 두 군데는 그렇고 여기도 산내 제6투도 그러니까 여기도 넘어가고 자 관외사전을 봅시다. 관외사전. 관외사전에서 이재명 후보가 8,446매로 윤석열 후보 7,305매를 얻은 윤석열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 분류에서는. 근데 미분류표로 와보세요. 재확인 대상 투표지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26매를 얻는 동안 이재명 후보는 358매로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얻어버리지 않습니까? 재확인 대상이어가지고 뒤집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관내 사전을 봅시다. 관내 사전 중앙동. 자, 이재명 후보가 842매, 윤석열 761매. 이재명 후보가 자동 분류에서는 이겼죠. 자, 이 자동 분류로 찍혀 나온 것을 여기서 이제
뭐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거의. 뭐 이게 변하진 않아요. 근데 미분류표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얻지 않습니까? 113매, 그 다음에 이재명은 86매로 윤석열이 더 많이 얻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분류표, 자동 분류표에서는 이재명이 이겼는데 재확인 대상 미분류표에 와서는 윤석열이 이기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신인도 관내 사전도 봅시다. 여기서도 이재명 후보가 2045매로 윤석열 후보 1980매를 얻은 윤석열 후보를 눌렀어요. 자동분류에서는. 그런데 재확인 대상이 와가지고는 윤석열 148, 이재명 105로 윤석열이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 자동분류에서 이겼으면 재확인 대상에도 비슷한 비율로 이겨야 될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 자, 여기는 효동입니다. 관내 사정. 이재명 2433매, 윤석열 1673매로 이재명이 윤석열을 크게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확인 대상에서는 오히려 윤석열이 179매, 이재명 후보가 146매로 뒤집는 걸 볼 수가 있죠.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얻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계속 그렇다니까요. 자, 관내사전 하남 일동 보세요. 자동분류에서는 1500매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1409매, 거의 100매 정도 앞서죠. 그런데 재확인 대상 투표지 결과에서는, 개표 결과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118매로 72매를 얻은 이재명 후보를 뒤집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얻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계속 그런다니까요. 계속. 여기도 마찬가지. 하남 이동 자동분류에서는 1325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1298매. 이재명 후보가 더 많죠. 자동분류에서. 근데 지확인 대상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152매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172매로 윤석열이 더 많이였잖아요.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선거에서는 한 매가 두 매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다른 후보 거를 가져갔을 경우에 다른 후보가 한 매를 잃게 되고 그 다음에 경쟁 후보가 한 매를 더 얻게 되기 때문에 두 매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이재명 후보가 분류표에서 이겼는데 재확인 대상 미분류표에서 그 개표 조작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뒤집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참 계속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게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워낙 여기서는 좀 그 큰 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랬는지 재확인 대상에서는 별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는, 8매 앞서는 걸로 여기서는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동구위원회 대동을 봅시다. 자동 분류에서 1137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1094매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죠. 여기서 또 재확인 대상이 뒤집어지잖아요. 117매 윤석열 후보, 78매 이재명 후보.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계속. 자, 이재명 후보, 여기 관내사전 자양동 1322매, 윤석열 1282매. 이겼죠,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재확인 대상 오면 158매로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얻고 이재명 후보를 눌러버리는 걸 계속 그러고 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표 조작 개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상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인데 실제로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여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성남동 이재명 후보 1387매로 이겼는데 1197매를 얻은 윤석열 후보를 자동분리해서 이겼는데 보세요. 재확인 대상 의원이 뒤집어지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호남에서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났어요. 분류표나 미분류표나 비율이 비슷하게 나와요. 호남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이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나라를 갖다가 정말 그 말아먹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그야말로 말아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이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과 또 하나는 대법원에 지금 선거 무효소송, 대선 무효소송이 제기가 된 게 다섯 건이나 있어요. 그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서 지난 20대 대선은 개표 조작이 됐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판결이 나와서 다시 선거를 치러라 라고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은 아무리 윤석열이 정치를 못해도 어? 그 국정 운영을 잘 못해도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합법적인 대통령이니까 뭐 왜 타설에 자기네들을 뽑아놓고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윤석열은 이 개표 조작에 의해서 그 당선을 가로챈 사람이라면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닌 거죠.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이거 결과는 사실상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기초를 무너뜨린 3.15 부정선거와 같은 정말 엄청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